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여러분, 보험은 왜 가입하시는 걸까요? 내가 아프고 다쳐서 힘들 때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또 요양도 하고 그러시려고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고객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금을 받으시지 않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보험금 청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요. 뭐 그냥 둘게요.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게 번 돈으로 보험료 꼬박꼬박 납입을 하셨는데 왜 보험금을 안 받으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보험금은 3년이 지나면 정말 받을 수가 없을까요? 그 보험금 청구 기간을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3년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그리고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도 3년간, 그리고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라고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3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내가 낸 보험료를 만기가 지나서 환급을 받으셔야 되거나 또는 뭐 보험 그 연금이나 이런 거는 중도보험금이 있죠. 그런 거 반환 청구권도 3년간 받으셔야 되고요.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에 귀속된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찾아가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시잖아요. 실효되시고 나서 2년 안에 보험료를 다시 납입하지 않으면 이제 그 보험은 시효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청구하셔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2015년 3월 12일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2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2015년 3월 12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 소멸 기간이 3년으로 연장이 되어서 지금은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은 과연 청구할 수 없을까요? 보험회사에서는 안 주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소멸 시효가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안내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경우 또는 계약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때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상황이거나 또는 내용을 잘 몰라서 청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거나 그러한 곤란한 상황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면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된다라고 보험사에서 판단이 될 때 한해서 제한적으로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금을 못 받고 3년이 그냥 지났어요. 나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전문가가 상담을 해보시면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 고객분들이 계셔서 보험 가입을 해드리려고 이제 심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올리면 고객님이 보험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병원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또는 입원이나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또는 뭐 암이나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중대질환으로 진단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고객님께서 병원 다닌 일이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올해 지난 일이라도 혹시 병원에 다니신 적 있으신지 다치신 적 있으신지 자동차 사고 나신 적은 없으신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시면서 혹시 뭐 간단하게 용종 제거를 하셨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신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객님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몇 년 전에 내가 여기 피부, 여기 종기가 나가지고 수술을 하신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피부에 가볍게 염증 종기 같은 거 나서 수술했는데 그게 뭐 보험금 받을 일이 있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 간단하게 종기가 나서 제거를 했더라도 그 종기가 좀 피부 근육층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수술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가입 시기에 따라서 꼭 피부 근육층까지 아니어도 간단하게 뭐 눈다래끼 수술만 하셨어도 수술비에 해당되는 그런 연도가 있기도 했어요. 2018년 이전에는 꼭 뭐 근육층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볍게 눈다래끼만 수술을 하셔도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한 2년 전쯤에 피부에 종기가 나서 수술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피부 양성 종약 적출술이라고 하는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질병 수술비 해당이 돼서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1년도에 결장 경화 종양 수술이라고 해서 폴립 절제술을 하신 거죠.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용종 수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 용종이라든지, 또는 대장 용종이라든지, 뭐 직장 용종이라든지, 그런 용종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냥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신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1년도 6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2년, 23년, 24년이 3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지금 15년도니까 4년도 넘게 지났는데 이걸 받을 수 있겠어? 라고 고객님들은 이제 포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서류를 준비해서 줘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 피부 양성 종양 적출술 하신 거 40만 원, 그리고 여기 결장 경화 종양 수술 하신 거 요거 40만 원 이렇게 두 번 해서 총 80만 원을 받으신 거죠. 그랬더니 고객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험을 잘 유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보험을 잘 유지를 하고 계시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모르고 청구를 못한 건이어서 이제 예외적인 사항으로 인정이 돼서 보험금이 청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객님은 뇌출혈 진단비로 무려 1,000만 원이나 저희가 받아드렸어요. 근데 이 고객님은 본인이 뇌출혈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뭐 뇌출혈이 뭐 가볍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당시 오래된 일이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고 뭐 특별한 뭐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할 필요가 없으시니까 이제 주의하시라는 말씀만 듣고 지나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그 병원 이력을 자세히 여쭤보다 보니까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다라고 하셔서 무슨 일로 병원을 다녀오셨는지 저희가 이제 병원 내역을 조회를 해봤더니 2021년 10월 달에 뇌출혈로 진단을 받은 이력이 뜨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 전산이나 이런 시스템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고객님이 병원에 다니셨던 이력을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고객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그래서 조회를 했더니 뇌출혈 진단 이력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021년 10월 달이니까 4년이 지난 일이죠. 그래서 고객님께서 청구를 할 수 없지 않나라고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2025년 9월 18일 날 1,000만 원이 이렇게 입금이 되셨어요. 물론 뭐 순탄하게 이렇게 지급이 되신 건 아니지만 3년이 이미 지난 거라서 고객님은 지급이 안 될 거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정해지거든요. 그 담당자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어요. 고객님이 잘 모르셨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리고 이걸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이 없으시고 담당 설계사가 연락이 없으셔서 이런 진단을 받으셔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셨다라고 여러 차례 담당자에게 사정 설명을 하셔서 마침내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하고 계시니까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너무 잘 되셨죠. 그리고 이분도 연세가 있으셔서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셨거든요. 너무 많이 좋아하셨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고객분들도 3년이 지났고 그리고 사소한 일이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렇게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사례는요. 이 고객님도 보험금 200만 원을 찾아드렸는데요. 이분은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사소하게 다치는 일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런데 보통 통원 치료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 이외에는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다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손목이 찢어지는 그러한 사고가 생겨서 꼬매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근육층까지 찢겨진 사고일 경우에는 상해 수술비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 진단 코드를 확인해 보니까 상해 수술비가 해당이 돼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사고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병원 진단 이력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진단 코드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렇게 진단 코드를 확인해 보니까 상해 수술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코드여서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해서 이렇게 상해 수술비 100만 원을 받으셨었고요. 요것도 2022년도 사고니까 3년이 지난 사고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 현재 보험을 잘 유지하고 계시니까 상해보험금 100만 원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또 다리에도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서 그것도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해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상해 수술비 100만 원을 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시는 분은 아니셨죠. 그런데 이제 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시고 그냥 안 받으시고 그냥 넘어가셨던 그런 사고여서 저희가 이제 가입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셔서 저희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2022년도, 2021년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 원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거든요. 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도 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내가 낸 소중한 보험금 3년이 지났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수술비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어 라고 사소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내가 힘들게 매달 납입하신 보험이니까 꼭 소중한 보험금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험회사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험금을 못 받으세요 라고 면책이라고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소중한 보험금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사유로 보험금 청구를 못 하셨는지, 그리고 이 보험이 현재까지 잘 납입되고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내용을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내가 낸 소중한 보험금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확인을 꼭 해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